네. 오늘 네, PPT 화면 시작 화면 부탁해요. 네. 네, 2021년 11월 6일 제 70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명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으겠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오늘 71회죠? 아마 제가 PPT를 드릴 때 이거를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71회입니다. 지난주가 70회였고 이번에는 71회입니다. 네. 가끔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을 그냥 양념처럼, 음식의 양념처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을까 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또 제 얼굴하고 PPT만 해서 녹화가 되고 유튜브로 올라가서 한 달 정도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참석자가 좀 많이
적군요. 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좋습니다. 어찌 보면 또 더 소수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더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가 조금 좀 아주 완벽히 가시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좀 대면 모임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언제 그 대면으로 한번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3분 명상할 때 좀 편안하시죠? 또 어떤 때는 뭐 아닌 날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명상으로 고요해지고 마음 챙김과 함께 할 때 그 신비함 여기 몸이 느껴지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어떻게 이런 감각을 느끼죠? 누가 느끼죠? 참, 여기 몸이 있고 몸의 감각이 있고 참 신비합니다. 그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있죠. Nobody 0점 나 그러면서 everybody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 3박자의 수행 좀 세 가지 마음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제 잘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 챙김을 또 근간으로 베이스로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네. 오늘도 짧게 정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요? 8가지 쌍으로 한번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또 활기찬지 기운 없는지, 명랑우울, 1이죠. 편안, 불안, 여유, 조급, 사랑, 미움, 친절, 화, 감사, 불만. 이 한편으로는 이런 내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긍정 심리적인 이 오른쪽의 마음이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은 마음 챙김 아닙니까? 그 내 마음을 이렇게 떨어져 볼 수 있는 거. 그 내가 객관화되는 거죠. 나와의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나와의 관계가 좀 바뀌는 거죠.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마치 그 달걀을 쥐듯이 너무 꽉 쥐어도 안 되고 너무 살살 쥐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쥐어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 이 살아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데 그것이 또한 이렇게 대상화될 수 있는 또 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양성하는 그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네, 그 저희가 지금 그 전체 그 공부를 하고 있죠. 전체 공부에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저게 어디에 있죠? 그 제 책 그림 있는 게 이거 지나가 버렸나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부분이 지금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32페이지, 33페이지, 4페이지 해서 부정 편향성, 지위 편향성, 그 정서 예측의 오류 등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긍정심리 마음 기술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음 지식 중에서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했고 또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루면서 이 마음 기술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식에 있는 하나하나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마음 기술 하나하나를 왜 다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한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휘둘리는, 그래서 마음에 속지 마라, 그 감정에 속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장에는 우리 의식 공간, 마음의 무대에 그 당장의 그 감정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감정과 관련된 생각과 욕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실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진 않을 겁니다.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명상을 통해서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쉬는 기술. 하나의 공간,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그 마음의 무대 혹은 의식의 공간, 또 다른 때로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워킹 메모리. 이 작업 기억의 사이즈는 보통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 작업 기억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채우고 있는 놈이 또 계속해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똑같은 놈들이 이걸 채우게 됩니다. 똑같은 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는 이런 놈들을 지우는 예,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 공간을 좀 클리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클리어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은 일의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은 그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가 잘못해서 다 지웠는데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서 이 어떤 생각으로 이미 작업 기억이 채워져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작업 기억의 공간은 작아져요. 여기에 벌써 이미 정신자원을 투여하는 게 주의란 말이죠. 정신자원이 여기에 투여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정신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그럽시다. 학생의 경우에 수학을 좀 싫어해요. 수학을 못하니까 또 싫어하고, 심지어 수학을 두려워할지도 몰라. 어떤 학생들은 수학 책만 펼치려고 그러면 아주 머리가 지끈거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미 그 학생의 마음 공간은, 작업 기억의 공간은 이 걱정, 두려움, 싫다, 짜증, 이러한 감정, 이것과 관련된 욕구 생각들이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작업 기억의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거 가지고 수학책에서 문제를 풀고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더 못하게 되죠. 그럴수록 이제 수학이 더 싫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수포자라는 말도 있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이 학생과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좀 채워져 있는가? 네. 여러분의 의식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거를 종종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이
작업 기억을 리셋시키는 데 꽤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수학을 싫어하고 두려워한 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와 있는데도 집안일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이 걱정할 수도 있고, 혹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직장에 나와서 부부싸움 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은 직장에 나와서도 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을 한다고 바뀌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작업 기억을, 의식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떨어지죠.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이 떨어지죠.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과 관련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그래서 우리가 의식 공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이러한 마음 공부는 의식 공간을 잘 다루는 거고, 이것은 또 주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훈련.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도 멘탈 트레이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명상의 쉰다 기술, 또 뿐만 아니라 이 긍정 심리의 쓴다도 중요하죠. 쉰다뿐만 아니라 쓴다. 요거는 다음 그림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설명할 때 한번 이 그림 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명상 설명할 때 욕구 생각이 너무 많아. 뭐 수학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 집에 있는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걱정이 너무 많아. 오늘 그 부부싸움 한 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 또 앞으로 승진할까 안 할까 그 걱정이 너무 많이 돼.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쉬어라. 그 잘 안 쉬어지잖아요. 북극곰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더 떠오르잖아요. 하얀 북극곰 생각하지 마라. 더 떠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슬쩍 감각의 문을 열어라. 그럼 슬쩍 이 의식 공간에 감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욕구 생각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감각의 문을 여는 이 과정이 명상입니다. 리셋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욕구 생각들이 리셋되게 됩니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감각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구 생각, 우리가 사용하는 욕구 생각을 리셋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특히 행위 명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위 명상. 행위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닦으면서, 샤워하면서,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식사하면서, 청소하면서, 걸으면서 다 이 행위 하나하나를 온전히 거기에 그 감각에 행위에 따른 그 감각에 가만히 마음을 열게 되면 그 이 닦는 감각, 샤워하는 감각, 요리할 때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감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욕구 생각, 이런저런 욕구 생각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욕구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더 커집니다. 멘탈 아이러니 이펙트죠. 정신 역설 효과. 혹은 제가 뭐 장난삼아 하얀 북극곰 효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 욕구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렇게 명상으로 내려놓게 되면 평화로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지금 여기에 온전히 대화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뭐 다른 생각, 근심, 걱정, 뭐 후회, 원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어렵죠. 그럼 지금 여기가 재미있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근데 이것이 명상의 리셋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긍정 심리의
긍정심리의 마음기술,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에서는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 이재이라고도 하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이열치열.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또 때로는 이독치독이란 말도 있습니다.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는 말도 있는데 생각을 생각으로 다스립니다. 아까는 감각의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근데 긍정심리 마음기술에서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야. 불건강한 생각이야. 근데 그 생각을 평소에 자꾸 평소에 하다 보니까 마치 김유신 말처럼 다 아시죠? 김유신이 더 이상 그 유곽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이 습관적으로 그 유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꿎은 말에 목을 뱉다는 그런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적인 그 생각, 이 작동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명상을 통해서 내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예 다른 욕구 생각을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물론 당연히 기존에 불건강한 욕구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한 욕구 생각으로, 이게 불건강한 욕구 생각을 건강한 욕구 생각으로 대치시키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작업 공간은 작으니까요.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원죄와 같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감정에 속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과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사이즈가 작아서 우리가 다루기가 쉽다, 매니지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아까는 그 감각으로 들여옴으로써 불건강한 생각을 내려놨다면 지금 건강한 생각을 도입함으로써 불건강한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이 건강한 욕구 생각, 웰빙 동기죠. 웰빙 동기, 웰빙 인지, 웰빙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작업 기억을 건강한 욕구 생각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좀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매니저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웰빙인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웰빙인지. 우리 그런 말도 있어요. 옛말에 노는 입에 연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는 입에 연불이다. 뭐 노는이 뭐라도 한다 이런 건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또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관계는 평소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놀고 있을 때, 일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뇌가 쉬고 있느냐, 마음이 쉬고 있느냐, 안 쉬고 있어요. 근심 걱정해요. 습관, 여러분이 그런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과거 일 떠올리고 그것도 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자책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고 또 탓만 해. 남 탓하거나 내 탓하거나 그 탓을 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하죠. 걱정되고 불안하죠. 그 차라리 연불이라도 하면 거기에 주의가 가니까 잡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이런 의미에서도 여기 연불도 있습니다만 연불 말고 여러분이 건평행성, 이 자비의 문구, 건강, 평화, 행복, 성장 노래 불러도 돼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많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건평행성 노래를 부르세요. 사람 없으면 소리를 내도 되고 아니면 속으로도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의 그 평소에 만약에 불건강한 욕구 생각들이 여기를 채우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건평행성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빠지면서 그 틈새가 벌어질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일에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웰빙인지 그것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웰빙 동기,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동기를 종종 다시 떠올리고 확인하고 잊지 않고 염려불망 잊지 않고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들이 건강한 동기, 건강한 인지를 종종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 공간은 이런 건강한 동기 인지가 습관적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선순환이 타게 돼요. 선순환. 그러니까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에 그것만 잘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그 다음엔 선순환을 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짧은 강의를 마치자면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이것도 아마 종종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데요. 네, 하나씩 해주세요. 하나씩. 불건강한 마음부터 해주세요. 네, 하나씩 됐어요. 이렇게 하나씩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예. 그래서 종종 그래 좀 보여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 마음에 여러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건강한 요소들도 있을 거고 불건강한 요소들도 있겠죠. 이 불건강한 요소에는 아마 과거에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근심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주의를 어디다가 보내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용량이 네, 이게 아직 제가 좀 사용이 익숙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놈이 크게 남는구나. 좋습니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마음챙김으로 잘 알아차리세요. 내가 평소에 어디에 주의를 보내고 있느냐, 나의 주의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아, 내가 습관적으로 과거를 후회 원망하면서 그 옛날의 트라우마를 내가 또 자꾸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있구나 알아차린다면 건강한 마음을 부르십시오. 건강한 마음을 부르십시오. 여기에 투자하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음 그림처럼 됩니다. 다음 그림. 네. 아,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 불건강한 마음에 계속 주의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은 점점 더 위축되고 불건강한 마음은 크게 되죠. 반면에 불건강한 마음은 내버려 두고 싸우지 마세요. 불건강한 마음을 또 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하얀 북극곰 효과죠. 정신역설 효과 때문에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냥 슬쩍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과 같은 뉴스라니까요.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에 주의를 보내면 불건강한 마음에는 주의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처럼요. 이 불건강한 마음은 그대로 있더라도,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은 그대로 있더라도, 나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건강한 마음들에 내가 투자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뭐 대기업의 그 선택과 집중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주의 자원을, 정신 자원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그 선택과 집중 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는 이것이 그 긍정 심리의 수행입니다. 이걸 통해서 불건강한 마음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더라도 이 불건강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는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라고 하시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리셋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긍정심리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불건강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내면의 건강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겠구나. 그 과정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복이 수반하는 것, 이것이
MPPT 마음 공부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3분 중간 명상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서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수행하시면서 체험했던 좋은 소감, 또 질의응답, 질문, 궁금한 점, 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감사. 행정 감사를 그레티튜드 받았는데, 땡큐가 아니라 예, 감사, 그레티튜드가 아니라 좀 예, 감사받는 예, 거. 예. 근데 좀, 감사를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회사 분위기도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다들 긴장을 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아주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틀간 받고 나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뭐 이렇게 그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60점 정도 뭐 지적도 많이 받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졌고 그동안 어떤 거를 제가 많이 좀 느꼈는가 하면 제가 너무 자급기업 속 오늘 그 배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급기업 속에 너무 불안이나 걱정 같은 불건강한 그런 생각들로 너무 이렇게 저를 몰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끝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주위의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나. 그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그 조직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부터 저를 지키지 못하고 너무 제가 휩쓸려 가고 이렇게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나 하는 그래서 그런 좀 문제의식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위 환경이 어떻더라도 저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그 불안이란 게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한다는 게 정말 제 생의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그런 걸 자각을 했는데 그 평소에도 이 건강한 마음이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 계속 그 불건강한 마음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걱정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저한테 생각보다는 타격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사실은 제가 마음먹은 것보다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감사관님들도 사람이시고 어떤 부분들은 잘 못해도 다음에 잘했어요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지적도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을 닥치니까 막상 다 수용할 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그 생활 속에 마음 공부 체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최 선생님 지금 말씀 속에 스스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뭐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만 제가 사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습관의 힘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동화라고 해요. 자동화. 우리 주의를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자동화가 된다 그러죠. 일상용어로는 습관이라고 그러고요. 혹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도 하죠. 마음의 길이 났다. 마음의 길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어떤 산길도 가다 보면 처음에는 길이 없는데 자꾸 걷고 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사람 발자국이 자꾸 밟히다 보면 그 잡초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땅이 드러나면서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길이 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가야 돼요. 글로 가게 돼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혹은 그 땅에 물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 물이 처음에는 그냥 흐르지만 자꾸 몇 번 그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면 이제 홈이 파이고 이제 물길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고 큰 물이 생기게 되면 결국 물은 그 파인 홈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우리 주의 자원을 주의 자원, 정확히 얘기하면 정신 자원이죠. 정신 자원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 자원이 하나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평소에 파놓은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도랑 팔 때는 힘들지만 한번 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을 흘리면은 다 그 도랑 따라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고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욕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지난 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긍정 심리에 숙고하는 삶
우리 그 소크라테스 얘기했죠.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우리 숙고하는 삶, 혹은 또 탐구하는 삶, 자기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숙고해보고 이러지 않게 되면 늘 습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습관을 잘 들여놓은 사람이야 관계없습니다만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 그걸로 고통받잖아요. 그 자기가 사용하는 욕구와 생각의 방식 때문에 또 똑같이 어제 했던 고민을 또 하고 그저께 했던 걱정 또 하고 그저께 했던 원망 또 하고 또 일주일 전에 했던 후회 또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알아차리셔야죠. 알아차리고 이제 명상으로 리셋시키는 훈련을 하고요. 또 긍정심리를 통해서 숙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심리에서 뭐 웰빙인지 같은 좋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죠. 그러니까 명상이 비우는 거 아닙니까? 명상은 쉰다, 뭐 비운다 이런 거잖아요. 긍정심리는 쓴다 혹은 채운다죠. 채운다.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예를 들면 명상 짧게 한 다음에는 끝날 때 감사 자비의 묵상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평소에 이것은 내가 꼭 잊지 말아야겠다 싶은 것은 그 웰빙인지를 가만히 묵상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건 각자 다를 수 있죠. 만약에 평소에 좀 걱정이 많으신 분이다.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 그러면은 팁의 속담을 추천합니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이거나 써붙이십시오. 왜 써붙이느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익숙해 있거든요. 물은 파놓은 또랑으로만 흐르거든요. 의도적으로 또랑을 다시 파야 됩니다. 이쪽 또랑으로 물을 안 흐르게 하려면 그쪽 또랑을 메꾸고 새롭게 보내려고 하는 또랑으로 새로 길을 파야 됩니다. 처음엔 노력해야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써놓고 명상 끝난 다음에 잠시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뭐 이 말씀이 뭐 안 좋으면 다른 말씀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자꾸 곱씹어야 됩니다. 반복입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걱정을 덜 하게 되고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을 때는 내가 정말 불안 속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불안이 좀 덜하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감사받을 때도 머리로 알지 않나요? 내가 걱정한다고 감사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렇지. 오직 할 뿐이지. 이 경우에도 오직 할 뿐이네. 그 오직 할 뿐을 우리 학습은 뭐라 그랬죠? 맥락 의존에서 맥락 독립으로 간다. context dependent에서 context free, context independent로 가는 게 학습이다. 공부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할 뿐이야. 공부할 때 느꼈어. 감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구나. 감사를 받을 때도 그냥 내 할 일을 할 뿐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할 뿐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일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럼 일석이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하는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결과도 좋고 걱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좋고 걱정하면서 하니까 일의 결과도 안 좋고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웰빙인지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그 새로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그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 신경 가소성 원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뇌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겠는가 하지만 또 신경 가소성 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뇌세포들은 또 새롭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더 건강한 쪽으로 만들어가고, 그 과정이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안 되던 것이 되니까 재미있잖아요. 아이들 게임하고 똑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번번이 던전에 떨어지고 괴물한테 죽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에 던전에 안 빠져. 이런 경우에 이런 괴물은 내가 처치할 수 있어. 그런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 동기를 확립하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 선생님께서 그 생활 속에서 그 경험하시고 또 느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족이지만 조금 더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황 선생님 유튜브, 네, 이거 보통 한 달 정도 좀 게시를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네, 좀 그 주제별로 따로 조금씩 이제 요즘 제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틈틈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봤던 거를요 다시 찾아보려니까 없는 것들이 그랬구나. 있어서요. 자기자비 뭐 이런 거랑. 네.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해서 막 계속 그랬구나. 죄송해요. 네. 제가 네. 조금 더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조금씩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는 조금 더 정갈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전략을 좀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유튜브도 지멋대로 전략을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신청 안 했는데 막 광고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신청 하나 안 하나 광고가 나오나 봐요. 네. 저는 광고 그거 안 보는 걸 신청해가지고요. 광고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프리미엄 구독자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전략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소감이나 질문이 없으신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박 선생님. 네. 네, 저도 작업 기억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일상에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네. 평소에 뭔가 걱정, 두려움 이런 게 많다가 어떤 특정한 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무슨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 네네. 사랑. 네. 네네. 연애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네네, 사랑의 알겠습니다. 마음이 생기니까 네. 다른 걱정, 두려움 이 부분이 진짜 덜 떠올라서 네. 이게 작업 기억, 교수님 음. 말씀하신 작업 기억의 그런 모습인가 보다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뭔가 쪼끔 더 좋은 그런 네. 기억이나 생각을 떠올리면 내가 물리치고 싶고 물러내고 싶어 네. 하는 그런 부정적 생각도 줄어들겠네 이런 네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비무적. 들어보셨나요? 자비무적. 어떤 때 어느 산에 가면은 그 절 입구에 이런 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지나다 보니까 자비무적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비 앞에 적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 적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외부에 있는 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얘기할 때도 자기 자비, 타인 자비 하잖아요. 자비를 할 때 자기 자비, 타인 자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도 적이 없어지죠. 박수현 선생님이 어찌 보면은 직장 나갈 때 또 걱정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싫어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싫어지기도 하고, 싫어지지만 또 내가 잘못하면 또 잘못될까 봐 또 걱정하고 이렇게 복잡한데, 자비로 마음을 채우니까, 의식 공간이 작으니까 자비가 채워지게 되면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작기 때문에, 의식 공간이 작기 때문에 복음과 같은 뉴스가 되는 거죠. 작기 때문에 그것에 오버whelm된다, 그러니까 압도된다 그러죠. 압도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그것이 오게 되면 압도당해요. 그러나 작기 때문에 내가 다룰 수가 있다, 매니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과도 같다. 그래서 작업 기억이, 의식 공간이 작은 것은 한편으로는 원죄와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과 같은 뉴스다. 그래서 박 선생님, 자비 수행을 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 따뜻한 공감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 배려의 마음이 채워지는데 거기 어디 두려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에서 적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직장에 가시게 되면 직장에도 적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박 선생님 생활 속의 수행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잘 또 참고하셔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자의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있는 주제, 남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시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로 무장하신다면 거기에 더 이상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긍정이 들어오게 되면 부정이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습관적으로 부정을 자꾸 마음에 담는 습관을 들였다면 오늘 눈 뜨면 또 그 부정이죠. 그 부정으로 살아요. 부정이 또 강화됩니다. 잠잡니다. 또 눈 뜹니다. 또 그 부정이 또 올라오게 되죠. 그럼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 공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다짐하고 또 마음다짐하면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이나 네. 아무튼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좀 계속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있는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뭐 소감 나눔 없으신가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낼까요? 네, 혹은 또 채팅창에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비기원으로 마칠까요? 네. 2분씩 하겠습니다. 2분씩 자기자비, 타인자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실 때는 타인 자기자비를 해도 좋습니다만 오늘은 자기자비와 타인자비 두 가지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앞부분 조금 리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심상을 잘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 편히 하시고요. 자, 자기자비. 나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이 지구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껴보면서 이 내가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환하게 미소 짓는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 어느 때 지었던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 중에서 가장 밝고 편안하고 환한 미소 띤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합니다. 나의 환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 내가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기 바라고요.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반복하십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자, 이어서 타인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보내고 싶은 그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의 편안하고 환한 미소 띤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 어려웠던 일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그분의 밝고 환한 미소 띤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그분이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마음이 평화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밝고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분에게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분이 늘 건강하시기를, 마음이 평화로우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성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만히 몸을 느껴봅니다. 편안한 몸을, 따뜻한 몸을 한번 느껴보시고 깊게 심호흡합니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천천히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채팅창에 소감이나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네, 옛날 거 그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다시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는 입에 건평행성. 네, 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자비 기원이 좋으신 모양이군요. 네, 그 틈틈이 오늘처럼 또 짬이 있으면 한 번은 명상하고 한 번은 자비 기원으로. 네, 자비 기원은 좀 긍정 심리에 속하는 거고요. 뭐 명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만, 네, 자비 기원. 네. 아, KMH님, 네. 이 나눔이 뿌듯하시다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김 선생님은 네, 이 팁의 속담이 꽤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좋은 말씀.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말씀으로 자꾸 우리 의식 공간을 채우다 보면, 작업 기억 채우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길을 만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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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선생님 8주 PPT 마음 성장 프로그램 참여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백 선생님도 소감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타인잡이 한 선생님 좋으셨어요. 네. 그래요. 자비무적입니다. 자비무적. 불편한 분이 있을 때 네, 자꾸 자비해 보십시오. 네, 자비무적.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음 공부하시면서 성장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창 닫고 정리하겠습니다.